예전에 20년 전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년 이래 짜장면 값 역대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김병환 금융위원 후보자께서도 가계부채 GDP 범위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대출 규제 풀려고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하나 말씀드려볼까 해요. 2009년도에 85제곱미터, 그러니까 8호 스퀘어미터까지는 바닥 난방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2021년도에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완화해줬다. 근데 이제 2024년 11월 26일 입법 예고에서 이 바닥 난방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기준금리, 제가 참 바라고 바래서 기준금리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 확실 1월 이나 가능성이 높다. 사실 금리는 언제 내려도 내려야 되는 건데 이번 달에 안 내린다면 1월 달에 내릴 것이고, 이제 2개월 동안 또 그 금리를 누름으로 해서 그 누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동도 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11월 달에 동결을 20인의 전문가가 11월 하는 기준 동결을 전망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전문가분들이 말한 게 뭐 100% 다 맞진 않지만 어찌됐건 20인의 전문가가 11월 달에는 동결할 것이다. 뭐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환율이겠죠. 그리고 1월 달에 내릴 것이다. 심지어 1월 달에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저는 이 기사 그렇게 썩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창용 한흥총재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가계부채와 연결해서 집값 상승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마치 금리가 아파트의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미 0.25가 내려갔는데도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데만 가계대출이 사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과연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한 그런 한국은행 총재를 국무총리 후보로 이창용 총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했고요. 국무총리로서 금리 인하 좀 해줘요 라고 약간 러브콜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화답을 하실지 어쩔지 참으로 궁금하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또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한국은행 총장으로서 하실 일을 하시고 정치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그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며칠 갑작스럽게, 오늘이죠. 오늘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GDP 대비 지금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나라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부터는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출을 너무 안 내줘서 탈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GDP 대비 금액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보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총 부채는 당연히 늘어나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가계 부채도 가계 부채의 속도가 빨라지냐 낮아지냐의 문제이지 가계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 정책이 분명히 있는데 가계 부채가,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세수 결손, 재정 적자가 아니고요 세수 결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을 걷어들이겠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70억밖에 못 걷어들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상치가 이제 벗어난 거죠.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연속으로 2년간 세수 손실이 있었다. 재정 적자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근데 그 비율, 증감되는 비율이 GDP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오히려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79, 81, 83, 89, 그리고 89.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86으로 내려갔고, 2023년에 84%, 그리고 2024년에는 더 내려갔습니다. 네. 가계부채 완전 옥죄가지고 대출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역대 최대 가계부채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지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후보님께서 가계부채 GDP 이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이다. 스트레스 DSR을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이제 새출발 기금으로 지원을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통화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돈을 풀어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부분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계부채 비율 정말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죠. 예전에 20년 전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년 이래 짜장면 값 역대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의 증감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대출 규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규제 내년에 제가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기 김병환 금융위원 후보자께서도 가계부채에 GDP 범위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대출 규제 풀려고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놔야지만 대출 규제 풀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1년, 2년, 3년, 10년 내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셔서 GDP 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을 이제 언론에서 하시는데 정부에서 과연 제 생각은 그래요. 정부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안정적으로 나의 돈을 넣어놓고 미국처럼 성과가 나면 주식이 오르고 성과가 부진하면 주식이 내리고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식에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환율도 높고 미국장은 화랑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 3년을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부동산에 왜 몰려있냐라고 국민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양한 방면으로 예금금리,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 장기 투자하면 멍청한 바보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국 주식이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경우보단 단타로 돈을 버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